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오마이TV는 오늘과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위원회 그리고 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들 먼저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6분의 후보가 출마를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한 분의 후보가 불참하셔서 5분의 후보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권리당원 ARS 투표와 4월 4일 치러지는 청년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위원장 후보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후보 소개 및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리 현장 배분을 했고요. 기호와 상관없이 현장 추첨으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장성배 후보부터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청년당원 여러분, 기호 3번 청년대표 장대표 장성배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 보고 중동으로 가라고 하시죠?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임기 내내 창조만 하다가 우리 청년들은 백수가 될 지경이죠. 바로 창조 경제가 백수 만드는 것입니다. 97년 IMF가 다시 도래하는 기분입니다. 100만 청년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해도 살 집이 너무나 비싸 엄두도 안 나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청년들은 영분이 독신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때문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복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복지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홍 지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홍준표 같은 김무성 같은 기존 정치인에게 공부도 시키고 훈련시켜서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말할 차례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정치인 잘못 만나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당 지도부에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개팔질 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 집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을 넘어 미래가 암울한 국민들에게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우리 당이 되자고 지도부에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할 말 하는 장성배가 되어 우리 청년인을 집권을 위한 초석으로 우뚝 세워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님께서도 시간 내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후보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토론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4번 김광진입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후보자분들께 2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의 토론회는 물론 당사자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타 후보자를 비방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후보자분들을 존중하고 경쟁자이기 이전에 함께 청년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동지로서 생각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저와 장하나 의원이 원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청년국이 신설되고 사실상 지명직이었던 청년위원장이 이제 선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싸움이 그 결과들이 하나씩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오래도록 눈물 흘리신, 그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싸우신 청년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직도 목마르고 공고한 기득권에 맞서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위원회에 필요한 것은 이상 가득한 비전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 그리고 원내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실제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강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실상부한 청년 대표,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호 4번 김광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열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오마이뉴스 통해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4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경기도의원 정기열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임명됐던 청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당대표님, 최고위원님, 그다음 우리 선거관리위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선배 청년위원장님들의 그동안 많은 노력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청년당원의 꿈과 희망, 지방정치인의 유쾌한 반란, 청년과 지방의회와 중앙당의 소통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년당원 여러분, 청년이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국회가 아닌 지방 청년들의 유쾌한 반란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진심, 꿈과 희망, 희생입니다. 청년 당원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청년 당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청년 당원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경험과 지방의회 3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 바탕으로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어 청년과 지방의회 중앙당의 소통의 가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4월 4일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6번 정기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호준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청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 밖이나 당 안에나 우리 청년들은 참 서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 일자리, 저녁이 있는 삶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3포, 5포, 7포, 9포 정말 우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거, 그리고 집,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까지 다 포기하는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 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도전하려고 하는 꿈들을 막았었습니다. 우린 당 안에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지 못했고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단지 동원 그리고 동원 부대로서 전락하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원외위원장과 그리고 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겪었고 느꼈던 점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여러 청년들과 그리고 밖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청년 당원에게 기회를 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쉽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고 동고동락했습니다. 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당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강력한 교섭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정말 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정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당을 위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동학 후보께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청년들은 이런 방송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정당을 변화시키려면 청년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똑바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7포 세대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당 안에서
과연 밖의 청년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위원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기성세대의 입만 쳐다봤고 기성세대의 손만 쳐다봤습니다. 기성세대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고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 의해 힘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기성세대를 적으로 돌리면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우리 당의 청년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 위에서 볼 때는 청년위원회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나라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당을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청년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의 당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대학생 정치 아카데미, 정책 자문단, 그리고 대학생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당원 당규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평당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예, 5분의 후보가 모두 말씀을 마쳐주셨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자가 5분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공통질문 후에 각 후보자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공통질문을 드리고 토론회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그리고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아까 순서에서 조금 바꿔서요. 이번에는 김광진 후보부터 청년위원회 운영 계획과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이 참정권을 얻어내는데 2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청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도 꽤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청년정책연구소도 설립됐고 청년정치스쿨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 청년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업이 일회성에 멈추는 경우가 많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법안이나 예산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서 사업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과 조직력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상시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1호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정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이라는 곳에서 초, 중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까지를 다 나왔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 중심적인 이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년 당원들처럼 똑같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양성돼야 합니다. 청년 공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1년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당의 청년국의 예산과 청년위원회 예산을 명확하게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당대표를 설득해서 이 부분만은 명확하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키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음 세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키워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청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실제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현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 청년위원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분의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후보는 정기열 후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에 맞춰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전국청년위원회 활동을 보면 초대 이상호 위원장 시절과 2대 박홍근 위원장님 시절, 3대 이현주 위원장님 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초대 때는 저희가 직선제를 했었고 2대, 3대에는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4대에서는 다시 직선제로 바뀌어 이렇게 전국 청년당원들이 선거를 직접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시절에는 기성정치인들하고 대립하면서 저희 청년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였고요. 박홍근 위원장님 시대에는 청년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3대 때 이현주 위원장 시대에는 그 2대 때 제시했던 그 로드맵을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결과의 시대였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직선제와 청년국 신설입니다. 사실 이 직선제와 청년국이 신설됨으로써 전국청년위원회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대에 가장 중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딱 2가지를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정 확보이고 두 번째가 시도당 청년위원회를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현재 여성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위원회는 전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재정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처럼 예산 10%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은 남성들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 45세 이하 남성, 여성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위원회 역시 우리 청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서로 잘 융합이 되려면 그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도 그것은 한낱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이내 정부 보조금 5%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심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당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도당 청년위원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각 지역위원장들이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당 중심의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국청년위원회 비례대표 추천권을 각 시도당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시도당 청년위원장님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 외에 청년 리더십 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중앙당 청년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당에도 청년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진출 확대하기 위한 청년의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청년 의무 공천제를 통해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도당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0초가량을 더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뭐 다른 공통 질문이나 주도권 토론에서 약간의 제가 시간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정호준 후보가 청년위원회 운영계획과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청년위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일하기가 어렵고 또 조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임 청년위원장과 또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그리고 많은 우리 시도당 청년위원들이 함께해서
작은 성과, 아니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청년국을 신설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또 청년위원장 직선제, 또 우리 비례대표 청년위원 후보를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작은 성과들을 제대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구성원도 좀 책임성 있고 그리고 또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지방에서도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저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당원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고 사항입니다만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 의무 공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지방선거 청년 비례에서도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당위원회 5명 정도 지금 이번에 할당이 되는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직에 또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청년 대변인제를 또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예산 국고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요. 무엇보다도 시도당에 청년위원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위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 무엇보다 인재 육성에 많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당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요. 또 청년 정치스쿨, 청년 보좌진 양성 과정이 이미 전임 위원장 때 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도당에 지방에도 좀 할 수 있게끔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심의 청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시도당의 예산 지원을 또 확보하고요. 또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좀 정례화를 해서 지역 순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정책 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또 우리 김광진 위원도 계시지만 여기 다른 후보님도 함께 힘을 합쳐서 법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청년 정책 연구소를 활성해서 여기서도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호준 후보까지 발언을 하셨고요. 지금 두 분의 후보가 남아 계시는데 제가 세 분의 후보의 이 핵심 공약과 운영 계획들을 들어보니까 공천권 확대 그리고 예산 확보 그리고 지역위원회 강화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청년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다른 두 분께서도 같은 내용을 또 강조하시겠지만 또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또 차별점을 부각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학 후보가 청년위원회의 운영 계획과 핵심 공약을 밝혀주시겠습니다. 후보자들이 내는 공약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권자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이 걸어갈 길도 보일 겁니다. 이동학이 걸어온 길을 봐주십시오.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당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이것은 당 안에 인가받을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저희가 국방장관도 앉힐 수 있고 여성장관도 앉힐 수 있고 교육장관도 앉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이 나라의 10년 뒤 장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공천권을 아무리 확대한다 한들 우리는 추천할 인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리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당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공천권 확대, 저는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키우는 것,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건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건 도대체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도당 지금 돌아보면 도대체 당의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당내에 없었던 중앙운영위원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고 정책 자문단을 만들고 심지어 6글자 대학생위원회라고 하는 걸 당원 당규에 넣고 그것을 실제 전국위원회를 운영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 그리고 청년 연설대전을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해에 제가 우리 당원 연설대전을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원 연설대전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 당원들에게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당 혁신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 스타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설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연설문을 가다듬을 때 자신의 생각을 다듬을 기회가 생깁니다.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고 그것을 대중에게 연설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실력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 시도당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고 싶고요. 세 번째로 중앙 중점. 저는 이거 이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중심입니다. 시도당이 중심입니다. 시도당에 시도 때도 없이 365일 24시간 찾아가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동학 후보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순서로 장성배 후보의 청년위원회 운영 방안과 핵심 공약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단돈 10만 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정말 IMF 터져서 오도 갈도 갈 수가 없을 때 젊은 용기 그 패기 하나로 사업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2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보리라. 그런데 정치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위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이 자리 빌어서 이현주 청년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는 당에서 중앙당에서 전부 다 우리 당의 문제점은 언제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하고 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장님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선제를 관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 우리만의 청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우리 당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도 혼자만의 1인2원의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청년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당을 외연을 확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당이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이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책을 들고 우리 각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당의 정책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백만 청년 실업 같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청년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지역적인 영남, 강원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지역에 다 따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위원회 부속 중에 한 석은 반드시 영남, 강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당 10%만 올라도 우리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 당원 중에 재능이 풍부한 사람 많습니다. 어제 대전 청년위원회 발대식 했는데 거기서도 당원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정말 청년들과 같이 호흡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청년 봉사단을 꾸려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가 들어주는 청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중앙당에서 일정 정해서 참여하세요. 때가 되면 왜 안 왔어? 때가 되면 왜 어제 빠졌어? 그러나 우리 왜 왔는지 모릅니다. 밥만 먹고 갑니다. 그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고 어떻게 청년이 참여하겠습니까? 이번 우리 이 경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에서 일반 공고하고 더더구나 금요일 날 예비 경선한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백수입니까? 저는 충분히 사전에 공유해서 같이 논의하고 참여를 이끌어야만 우리 청년회가 올바르게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간을 살짝 넘겼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첫 번째 주제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발언의 내용도 알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 세 가지 핵심 주제 이외에도 많은 후보들의 차별성을 좀 볼 수 있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이 이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 청년위원회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 이야기되고 있는 당의 혁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후보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각 후보들에게 여쭙겠습니다. 3분의 역시 발언의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정기열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혁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되던 시절에 우리 청년위의 발전 방향에서 과연 무엇이 혁신이고 변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청년위원장 역임하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위원들을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 청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각 지역 청년위원장을 강화시키려면 그 지역 청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우리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의 소통의 창구를 여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맞았습니다. 각 지역 청년위원장들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후에 저희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의 위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위원장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정치를 하고 정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하시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많은 청년위원장님들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당시 저 혼자 도의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4년에는 무려 6명이 출마해서 5명이 합격하는 그런 일을 이뤄냈습니다. 당의 혁신은 청년들의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야말로 청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하였습니다. 전국 순회하면서 많은 청년위원장들을 만났었는데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하는 것에 대해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네가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네가 하면 그렇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한다고? 이런 주변에서 우리 청년위원회 활동을 낮추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위원장님들이 자신의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지금 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전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청년이 아닙니다. 전 그런 도전 정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수 경력을 통틀어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 경기를 패배하였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에서 26번에 실패하였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국청년위원회가 당에 대한 혁신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당원들의 도전이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열 후보의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이 당의 혁신에 이제 청년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각자 이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해 오신 답변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이클 조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청년위원회 역할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셔서 그러니까 당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당의 혁신. 정말 우리 당이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 그리고 또 계파 청산, 그다음에 또 우리 후배를 양성해야 되는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당의 청년회가 해야 될 혁신의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 안에서의 야당 안에 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올바른 소리를 지도부에 하고 또 국민에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안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참여를 할 때 우리 당은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제가 젊은 국회의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 위에 저희 선배, 가까운 선배들, 386, 486이라고 하는 선배들은 30대 초반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 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당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대 열린 우리 당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리더십의 정체를 수년째 맡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런 후배들을 키우는, 또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혁신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당의 많은 청년 당원들이 공천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 청년들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지도부나 또 우리 당 안에 퍼져나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와 또 청년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당의 저는 혁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후보들이 당락을 떠나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보다 조금 짧게 말씀을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이동학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당이 늙은 정당이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대 때 대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대 대의원은 2%에 불과했습니다. 30대 대의원은 7%에 불과했습니다. 40대는 25%였습니다. 포션은 점점 늘어납니다. 10%도 채 되지 않는 2030 대의원을 가진 정당,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정당, 이런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청년위원회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전대 때 우리 청년 당원들을 모아서 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신뢰를 찾아오는 길이 우리 당이 혁신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부가 당원들을 상대로 뻥만 치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원들은 선거 때마다 동원당하고 허수아비화됩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년간 지켜봐온 당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도 더 이상 동원당하기에 지쳤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실천했습니다. 매니페스토 팀을 만들었고 11명의 후보자들에게 모두 공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청년 예산 5% 제가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당으로 권한을 분배하겠다. 제가 증거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지키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위원회는 그런 거를 지적해 나가는 청년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실신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업과 신용불량에 빠진 청년들, 정말 자살률이 높은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 우리 당이 정말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힘들어할 때 청년들이 우리 당 청년위에 전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에서 도와주세요. 전 그렇게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누가 해왔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네, 발언을 마쳐주셨고요. 다음 장성배 후보께서 청년위원회의 혁신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당의 혁신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말로만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한 사항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키는 것도 혁신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에만 수많은 공약을 해놓고서는 선거 끝나면 지키지 아니하는 공약은 아니 됩니다. 우리 청년위원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또한 그 사항을 기억해서 만약에 당 지도부가 약속 안 지킨다면 우리는 강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당이 약속을 안 지키면 매일 당 대표실에 찾아가서 약속 지키라고 항의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뭘 보겠습니까? 약속 안 지키면. 박근혜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장 지도부에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개파 해체하세요. 왜 개파해서 우리 당을 망칩니까? 만약 개파 정치하신 분들 차기 총선에 못 나가게 벌점을 주세요. 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박탈합니까? 청년들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능력이 없는 남편은 이사 가면 아내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강아지만 들고 간답니다. 언론,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우리 집 외환견을 상대로 투표하면 정치권은 과연 몇 등 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권이 청년들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정치권 혼자서 외로이 섬에서 붕붕 떠다닐 겁니다. 아마 입만 붕붕 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되겠습니까? 계속 개파질하면 청년들이 나서서 당 지도부에 기존 정치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집권해야 합니다. 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후보 중에서도 개파 대리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청년 후보 맞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는 우리가 정권을 또 뺏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10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홍준표 같은 김무성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청년이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광진 후보가 청년위원회 혁신 역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께서는 당 대표의 후보 시절에 강력한 당대표 그리고 개파 해체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과 청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혁신의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청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투에서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결정을 내린 위원장이 필요합니다. 개파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목소리로 나누어진 청년위원회의 이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 혁신 이전에 청년위원회의 혁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위원회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현학적인 공약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사용할 비용을 확정 짓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설득해서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혁신 또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원하실 것입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했다면 그것을 우리 당의 공약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안으로 혹은 예산안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켜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자회견 한 번 하는 것으로 현수막 걸고 어떤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할 일을 다 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가 어떤 학생회 조직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모바일 정당을 주창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청년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위원회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청년위원회가 서울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당내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을지로위원회 등과 같이 해서 청년노동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그 삶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5분의 후보가 공통질문 2가지에 모두 답변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데요. 각 후보 한 분에게 5분의 주도권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께서는 5분 동안에 자신의 주도권 토론 동안 2명 이상의 후보를 지목하셔서 질문을 꼭 하셔야 하고요. 그 지목하신 후보의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호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질문의 그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하실 경우에도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정호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입니다. 네, 우리 참가해 주신 우리 모두 후보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청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진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후보님께서는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수 국회의원이고 활약을 많이 하신 걸로 우리 대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위 위원회 활동은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청년위원장을 출마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청년위원회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결정하시게 됐는지, 혹시 좀 모순적인 행보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청년비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청년에 관련한 법안들이나 역할들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쉬어봤더니 한 39개 정도의 청년 관련한 법안을 냈더라고요. 그중에 7개 정도는 통과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같이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그분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또 제가 할 역할들의 서포팅들을 충실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청년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나온 것은요. 이후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받았던 혜택으로서 할 역할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청년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꿔왔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출마했습니다. 네. 이왕 여쭤본 김에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고 이제는 이제 청년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어떤 시민단체와의 인터뷰를 보니까 청년 비례는 청년의 대표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청년을 위한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좀 그러니까
물론 청년 비례대표로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국회의원으로서는 많은 의정활동과 우수 의정활동 하셨는데 이 청년 비례대표에서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더 포커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단체 인터뷰에서도 청년 비례는 청년의 대표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의견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에 20대 국회에 아마 두 분의 청년 비례 분이 오실 텐데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선정되면 본업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 뭐 여러 비례대표들이 있습니다. 당직자 비례대표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가 되신 분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당직자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만 정치를 펴는 것이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는 여러 가지 당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직을 맡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위상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는 청년위원장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역할들을 더불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당의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동학 후보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후보들께서 특히 뭐 우리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님이 또 그런 사례겠습니다만은 2012년 총선 당시 슈퍼스타 K 방식을 차용한 락파티에서 청년 비례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견이 지난 지금 그런 방식의 청년 비례 후보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이번에 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우리 청년위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해야 좋을지 한번 또 개인의 사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투쿠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의정활동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사석에서도 형 진짜 멋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당원들을 만날 때도 국민들을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멋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청년 당원들이 좀 더 확대되고 사실은 청년 비례 그때는 2석이 갔으니까 시간 더 써도 되는 거죠? 좀 더 쓰십시오. 청년 비례는 2석이 갔으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4석으로 확대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정말 그 청년 비례로 뽑혀서 그런 확대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때 당시 했었던 슈퍼스타 K 외부에서 청년들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시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년 당원들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로 권한을 두 자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 의원님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청년위원장 선거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위에 2자리를 줬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청년 당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청년위원장이 돼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저는 고민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당원들이 네가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너가 거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의 의식이 그렇다면 당연히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회로 가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정호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 후보에게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간 배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하시고 나서도 충분한 답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을 다른 뒤에 후보들께서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을 마치신 이동학 후보가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일단은 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무래도
청년 당원들이 의원님들은 좀 청년위원회 활동을 좀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위원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선이 1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또 공천도 받으셔야 하고 지역구 활동에 지금 굉장히 애를 지금 쓰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청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이렇게 선출직으로 하고 굉장한 이 역사상 책무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요구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역구 활동도 또 이렇게 도외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위원회 행사가 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회의가 있다. 어디를 선택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김광진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에서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당직을 맡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까.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 당대표만큼 바쁘신 분도 없고 원내대표만큼 바쁘신 분도 없죠. 그분들 두 분 다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당직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청년위 행사와 지역구 행사가 겹칠 때 저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지역구 안에서도 혹은 서울에서도 제가 뭐 청년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을지로위원회나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정들이 겹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는 역할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행사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청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게 되면 그에 맞는 역할들을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호진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김광진 후보께서 다 하셨는데 같은 입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임 우리 위원장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지역구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뤄내지 못했던 우리 청년위원회 정말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드셨거든요. 물론 혼자 만드신 건 아닙니다만은 전국 청년위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도부랑 굉장히 많이 충돌도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느라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출을 할 수 있게끔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청년위원회가 위원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조직과 함께 부위원장과 함께 청년 조직이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하기 때문에 청년위원장이 물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전국 시스템을 함께 뭐 기본적으로 아까 김광진 의원이 말씀하신 거 그 이상으로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가 함께 움직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면을 볼 때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지도부에 더 세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였냐면 시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저는 청년위원회에 정말 올인하고 싶은 후보인데요. 정말로 전국을 다니면서 365일 24시간 청년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당밖에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 위원회가 대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의원들이 모든 자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최고위원 회의 국회의원 다 하고 있죠.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자리를 국회의원들이 독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정당에서 과연 어떤 누가 이 정당의 소임을 받아가지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박우섭 청장께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도전을 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당 운영을 하고 결국 당을 다시 힘들게 해요. 그리고 지지율이 또 깎여져요. 그리고 그때 되면 당을 다시 또 깨고 그리고 당원들 또 모여달라, 또 투표해달라, 또 당대표 뽑아달라. 계속 그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위원회마저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또 일반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업무를 하고 이거 자체가 저는 청년위원회의 혁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잘 쓰신 것 같은데요, 5분을. 예, 두 분의 그 현역 국회의원을 예, 잘 저격하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네, 다음은 장성배 후보께서 5분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에 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걸 우리 이동학 후보님이 다 하셔가지고 좀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진 후보님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지지하고 또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같이 또 나올지 몰랐습니다. 우리 김광진 후보님 내년 순천 나오실 거죠? 그냥 단답형으로 좀. 예. 그러면 지역구에 출마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선거에 나오면은 간단히 다 이기려고 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순천 지역의 뭐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에 3위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의정 활동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의정 활동은 잘 하시고 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의정 활동은 우리 청년의 의원으로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역구에서 3위라면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해야 내년에 이정희를 잡아오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청년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활동하실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돕니까? 질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거 오래 정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뭐 지역을 다져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소위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신 분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만에 가셔도 당선되는 경우도 뭐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반이나 이런 인지도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광진 후보님이 내년 순천에서 꼭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수도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호중 후보님 계시는데 혹시 수도권에 나올 의향 없으시나요? 저한테. 예,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730 보궐선거가 결과가 나고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거론됐던 그 두 분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하셨는데 우리 청년 예산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난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각 의원들에게 다 친서를 보내서 전준위 안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저랑 정호준 의원님이 같이 지금 청년 플랜 2.0이라고 하는 국회 연구단체를 하기도 하고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정호준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하셨죠? 네.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열심히 했던 거 한 5가지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5가지요. 한 가지. 아니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선은 핑계라고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위원장뿐만 아니라 시도당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을 모아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수차로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으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 스포츠 이런 것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위시로 제가 청년위가 해서 배드민턴 대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하셨는데 그 근무 말고 다른데 뭐 일반 직장이나 뭐 사업을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네. 지금 거의 백수에 놓여 있는데 일단은 대기업을 한 4년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또 대기업에서 또 일해본 적이 있고요. 중소기업이라든가 혹시 그리고 중소기업도 제가 일해본 적이 있고요. 예. 사회적 기업도 제가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일을 그럼 우리 해본 적이 청년의 마음을 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연구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메트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 정말 그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만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딱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복지에 대한 철학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금 알바 학생이 또 알바 청년이 그 결국은 알바 국민을 전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리 100만 청년 실업 대책팀을 꾸려야 된다. 당내에 우리 또 청년위원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도당 지자체의 이 청년들을 위한 직업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과 함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 비례대표는 선출한 거 아시죠? 네? 청년 비례대표를 네. 우리 청년이 자체에서 선출하는데 예. 내년에 공정하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네. 우리 중구청 청장님을 전략 공천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네네. 서울 중구청 청장 후보를 네네. 전략 공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경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뭐 토론의 단골 주제인 지하철 요금도 나오고 점점 토론회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진 후보께서 5분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정치적 약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많이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에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의 10%를 여성의 정치발전기금을 쓰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당원 당규에도 뭐 여성의 의무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동학 후보께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둘 다 어찌 보면 정치적 약자의 그룹인데 그에 비해서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사실 계속 좀 발전하고 힘을 확대해 나가는데 왜 청년위원회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뭉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이 계속 흔들렸을 때 청년위원장을 임명제로 했었기 때문에 청년위원장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체제 때 그랬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대학생위원회조차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여 가까이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서 우리 당 대학생 조직, 청년 조직 완전히 다 해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청년위원회가 정말로 힘을 가지려면 기성 정치인과 대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붙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논리를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붙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매니페스토 팀을 통해서 청년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받아놨고요. 그런 질문은 끝까지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뭐 의원이든 혹은 일반 사람이든 재선하든 삼선하든 오선하든지 여성위원회 역할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충실히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떠나버리는 위원회가 되는 아픔들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장도 사실 그동안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청년위원회도 이제 정치적 약자로서 당에서 배려받아야 될 부분은 저는 배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 후보께 공통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국회에 오시고 그리고 도의원으로 삼선을 하시는 동안에 내가 청년과 관련한 뭐 법안으로는 가장 대표 발의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조례로서 내가 청년층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많이 먼저 예. 저는 도당 청년위원장 시절 우리 당원들, 권리당원들에 대한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아동청소년법 관련해가지고 난독증 같은 것도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 일자리들의 문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제가 제정해서 전국 지방 최초 조례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대다수의 많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에 대한 전체 청년들을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당인으로서 따졌을 때 우리 권리당원의 이익에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우리 권리당원들은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오고 함께 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그분들에게 대해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좌절과 박탈감을 느꼈고 또한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권리당원들. 조례에 대한 것은 답변하신 걸로 듣고 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아까 뭐 3포, 5포, 7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 교육, 그다음에 뭐 취업,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이 기업을 또 벤처나 기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데 관련된 법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아동, 우리 보육을 하는데 아동복지법 개정을 또 했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 등록금 때문에 힘든데요. 신청 학점에 따라서 이 등록금을 내게끔 하는 등록금 그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또 우리 서민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돈을 빌려서 뭘 하는 부분에 서민금융 관련된 법도 냈고요.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듣겠습니다. 예, 장선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얼마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최저임금의 심의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관련한 법들을 낸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김광지 의원님이 그 청년 특히 우리 젊은 층에 그 최저임금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법안을 만든 걸 제가 우연히 기사를 봤습니다. 저 생각은 최저임금이 또 중요하고 동시에 복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지는 아니,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시냐고.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열 후보께서 그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데 지금 지명된 주로 많이 지명되신 분이 김광진 의원과 정호준 의원 현직 의원들께서 질문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완전히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질문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배려될 수 있을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준비해 주신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정호준 의원님하고 김광진 의원님께 질문을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준 의원께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저도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우리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청년 대의원들에게 혹시 그들의 권위와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신 노력한 것이 있나요? 지역에서요? 아니요, 지역의 시당 위원장으로서 시당 그 우리 청년 당원들을 위한. 그럼요. 한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 당원을 사실은 우리 박원순 시장 만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80명 이상의 우리 서울 지역의 청년들을 함께 간담을 해서 아주 오랜 동안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교육, 보육 이런 거에 얘기를 같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거에 간담에 대한 피드백을 또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또 그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저번 지방선거에서요. 서울시당 청년 후보 단수 공천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후보 등록 청년 후보 등록비를 50%를 절감을 하는 그런 일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회를 계속했고요. 제가 아까 기회를 제가 그러니까 저희 청년 권리당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비례로 의원님이 되셨는데 우리 청년 권리당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역할은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질문들도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질문이 쏟아지고 합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실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 강화의 가장 급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의 최고위원 청년 몫의 비례대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지금 논의됐었던 당원 당규상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국을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청년의 공천권에 관련해서 30%를 권고하는 사항이라든가 뭐 저만의 노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다해서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장벽들을 낮추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나 다양한 역할들에서 청년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진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 결정의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나름대로 우리 청년 권리당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다. 또 특히 또한 두 분께서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우리 청년 권리당원의 목소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 권리당원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회 의정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위원으로서 우리 권리당원들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줄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 청년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후보님께서는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20대 또 대변자 역할을 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경기도 대학생 위원장 같이 했습니다. 뭐 청년위원장이 되면 이제 만 45세까지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 45세까지. 우리 청년 당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만 45세 이하들 그 40대에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권리당원이요? 네. 네. 40대 권리당원들에 네. 대한. 제가 처음 청년위원회에 넘어왔을 때가 3년 전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넘어오게 되었고 넘어와서 제가 느꼈던 것은 2030 세대가 우리 청년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정당 지역구의 지역 사무실도 굉장히 문턱이 높은데 청년위원회도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안들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런 활동들을 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의견 제시까지 하시면서 질문을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고 토론회를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양해가 가능하시다면은 이 그 공통 질문 후에 지금 오늘 그 후보자 한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그 돌발 질문 하나씩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공통 질문 3번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짧은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 공통 질문은 내년에 다가오는 2016년 총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뭐 공천권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청년위원회에서 이제 청년 비례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걸로 있었는데요. 실제로 2016년 총선에서 청년위원회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학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내년 총선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총선 공천처럼 헛발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투명하게 공천될 수 있도록 저희 청년위원회가 정말 감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후보자들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20, 30대의 표를 많이 얻어야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노인 세대에게 표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중심은 노인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청년은 청년대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논의 자체가 불균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미래의 빛 청년들이 져야 합니다. 우리 당이 균형 잡힌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굉장히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 당에서 만약에 그러한 전폭적으로 뭔가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청년위원회만큼은 제가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청년 세대들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청년당 속에 여성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있을 것이고 노동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정책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년 정책으로 매력을 어필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정호준 의원님도 계시고 김광진 의원님도 계시지만 두 분 다 당선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정말로 깃발 나부끼면서 당선을 위해서 뛰실 때 저는 전국을 돌면서 저희 청년당원들을 만나고 저희 청년당원들과 함께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전국을 돌면서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말씀을 맞춰주신 것 같고요. 장성배 후보께서 이제 총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만 청년이지 실질은 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청년들 다 전국 따지면 100만 이상 넘을 건데 100만을 우리 당으로 집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영광로 속에 누워서 우리가 집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년 경제인으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정치를 좋아하시니까 정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복지에 좋아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들 다 모아내야 됩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당에서 노동위원회도 있고 뭐 농어촌위원회도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또 동시에 거기서도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년은 나이만 청년이지 실질적으로는 역할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국적인 우리 청년위원회가 그 안에 뭐 노동청년위원회, 통일청년위원회, 복지청년위원회 이런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도 견제하고 동시에 우리 정책도 입안해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봉사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나눔 같은 경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 정책이 아무리 나빠도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면 지지해 줍니다. 정말 그 정치란 것은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맨날 정책만 만들고 입안만 만들고 결과적인 행위를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감이 같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요. 또 우리 청년이 앞장서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회의를 매일 중앙에서만 합니까? 그것도 오라고 하면서. 저는 지방에 가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청주, 전주 다 돌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청년의 의견을 들어야죠. 지시가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중앙청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의견 수렴해서 그걸 결정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을 위반하도록 만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만들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말 우리가 그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더더구나 지금 재보선을 앞두고 우리 야권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전패하면 우리 당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이러다가는 한나라당이 영원히 집권한 것 같아요. 한나라당 집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모든 청년이 우리 당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에 오면 너 어디 개파야? 너 뭐 했어? 너 뭐 했는데? 이라고 되겠습니까? 와서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래 뭐 하고 싶냐?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내가 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요즘 뭐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청년위원장 선거 중입니다. 제가 당대표를 출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그리고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청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에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청년 비례대표 2석을 당선 안정권으로 청년위원회 안에서 선출하도록 이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좋은 분을 뽑을지 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누군가 그냥 공표하면 그때 신청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만큼 많은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낙선자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문제의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응모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울러서 정말 좋은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비례대표 선출, 그래서 이 제도가 1기에서 머물지 않고 2기에서 끝나지 않고 3기, 4기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될 수 있도록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간입니다. 선거는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양당의 젊은 의원들이 함께 여는 미래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5%의 국고보조금을 각 당이 법안으로 바꾸든 혹은 각 당에서 먼저 시작하든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와 힘을 합쳐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화된 1년간 잘 지역을 네트워크하고 조직화해서 그리고 모바일화 정당으로 만들어내서 각각의 선거에 있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이름을 기치를 걸고 출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위원회가 함께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당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지원 유세 갈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얼굴이 청년위원장으로 가야 지원 유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기열 후보께서 총선 전략과 목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려면 사심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에서 2016년 총선과 비례대표 선출에 불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내년도 총선과 비례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면 그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당원들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심없이 저희 전국 청년위원회를 재건해서 그 위원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향후 전국 청년위원회가 앞에서 이끌어주신 우리 이상호 위원장, 그 박홍근 위원장, 이현주 위원장님 비롯해 4대, 5대, 6대 정통과 역사가 만드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자 이번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 청년위원회 직선제를 통해서 청년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는 저는 내년도 총선을 즐기자 선거, 그다음에 만들자 제1당에 대한 모토로 전국 촌성장을 순회를 하고 또한 우리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젊은 버스를 만들어서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 투어를 하는 과정에 우리 자원봉사자, 청년선거운동원들과 또는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음악동호회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위원회에 저희 상징할 수 있는 밴드를 결성해서 함께 전국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는 선거 활동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다지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청년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국회와 소통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이자 지방의회 3선 의원입니다. 청년으로서의 애로사항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중앙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청년위원회 활동은 바로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를 재건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그 밑바탕으로 2017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마지막 발언 정호준 후보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2016년도 총선의 목표는 당연히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청년위원회가 주도적인 승리를 이끌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당이 밖에 있는 청년 유권자, 뭐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지만 특히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이 청년들에게 신뢰주지 못했던 그 신뢰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담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직장인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최대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담긴 제대로 된 청년회가 만들어내는 공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번 총선에 많이 도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이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구를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이 뭐 이미 우리 경선 가산점도 받게 됐습니다만은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목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 때는 또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많은 후보들이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선거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리 청년위원회가 2010년 총선을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맞춰주셨네요. 시간이 제가 질문 하나씩 더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시면은 딱 예정된 시간에 지금 끝날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하게 되면 오히려 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이제 쭉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 안에도 20대 대학생위원회가 있고 여기 또 30대 또 두 분의 후보가 계시고 40대 후보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20대, 30대, 40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대 간에도 어느 정도 좀 갈등이 또는 뭐랄까 세대차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현재 20대들이 가지는 고민들을 과연 지금 30대, 40대 뭐 여러분들 이제 기성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촉박한 관계로 각자 따로 뭐 이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라도 기사로 반영하거나 하겠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그럼? 뭐 네. 한마디씩 1분씩 드릴까요? 한번 얘기. 네네. 네. 뭐 그러면은 그 자리 순서대로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1분씩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제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청년위원회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세대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20대하고 30대 초반 현재 우리 처한 상황하고 우리 40대 우리 중반 미만 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8년 전에 우리가 IMF를 겪었는데요. 그때도 갈등은 없고 참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 고생을 하니까 첫 직장을 잘못 잡으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마 지금 20대 세대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저는 20대나 30대나 40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먹고 살고 힘든 건 똑같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로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흔히들 요즘 시대를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20대와 45세까지의 청년위 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느끼고 있는 생각,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뭐
저 같은 지방대 출신일 수도 있고 서울의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도 있고 복학생, 휴학생도 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청년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취업을 못한 사람 다 다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릴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 그게 이번 청년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고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분과와 분위를 잘 구성하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지정해줘서 그 많은 목소리들이 당 내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기호 후보님. 네, 저는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시절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동학 후보 대학생위원회와 자주 소통을 했습니다. 그들과 서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가 만나지 않거나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경우는 세대적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세대적 갈등은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것을 얘기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진실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그것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저는 그런 거에 갈등 없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대의 갈등은 서로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예, 정호주 후보. 네. 그 청년위원회 안에서 세대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대 간에 고민하는 차이가 다 있고 고민하는 이슈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론적으로는 우리 청년위원회 안에 세대 간 위원회, 세대별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세대별 위원회 안에서 각자의 세대 간의 어떤 고민들을 다 농축시켜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를 다녀도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대리끼리 하고 과장끼리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부장, 과장, 대리, 차장, 사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고민들을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한다면은 서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걱정들과 이해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동 과제,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 과제를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학 후보. 저는 유일하게 대학생위원회 출신의 후보입니다. 이 정당에 없었던 대학생위원회를 제가 7년간 노력해서 많은 청년 당원들과 함께 만들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당 속에서의 생활이나 삶을 아는 친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함께 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20대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30대입니다. 저는 30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대 선배님들이 문제입니다. 40대 선배님들 정말 우리 당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의원 서윤기 선배께서 이런 후배들을 키워줘야 한다며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이 후배가 하겠다고 하고 정말 패기 있게 저의 정책과 공약들을 설명드리고 제가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자, 같이 하자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선배님들 모시고 후배들 끌고 우리 청년위원회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답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모두 다 이 자질들을 다 갖추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준비된 토론 순서가 모두 마쳤고요. 시간도 지금 예정 시간보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후보들의 소감 그리고 마지막 그 출마의 변을 포함한 마지막 발언을 듣겠습니다. 순서 다시 아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있네요. 토론은 잘 보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화려하게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천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며 아내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남자입니다. 늘 가슴으로 만나고 싶은 향기로운 남자 장성배입니다. 우린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머릿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축소하는 박근혜, 홍준표 같은 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면 될까요? 하나는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미숙으로 우리 청년들은 무려 100만이 실업자로 추락했고 우리 미래 또한 불안합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는 길만이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며 실천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 중에 국회의원 2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도 바쁠 것인데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우리 청년위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제도 나눔하듯 정치에도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뽕 먹고 알도 먹고 심지어 뼈까지 다 드시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세 가지 다 하시면 의정 활동도 지역구 활동도 청년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에게 맡겨주시고 두 후보님은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고통받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청년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겠습니다. 청년 대표, 장 대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진 후보.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현실 정치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청년의 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청년 정책이 심사 처리되는 의회 정치를 깊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년 비례대표 1기 출신으로서 청년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역량과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한계, 이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 해답 또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명서 발표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청년 토론회, 강연회 몇 번 여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청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현실화내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광진이 반드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당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한 청년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ARS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많이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건 4월 4일 날 현장에 와주시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대의원들이 오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오셔서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4월 4일 기호 4번 김광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열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와 우리 청년 권리당원, 청년 대의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2008년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처음 출마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겠어?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비록 4년제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고 진심을 가지고 유권자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권자는 제가 그 부족한 것도 알았지만 저를 멋지게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연속해서 3번의 당선이 되어 경기도의원 3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변 분들하고 의논하는데 또 당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출마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왜 하냐?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당신이 출마를 왜 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력이나 스펙, 인맥, 돈 모든 것이 부족한 당신이 그걸 왜 하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면서 그런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은 저의 그 도전하고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능력과 열정을 보지 않고 경력이나 스펙, 돈, 인맥 이런 것으로 저를 판단하는 것에
항상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청년은 누구든지 도전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실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이기든 지든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멋지게 도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6년도 총선과 비례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당원들이 출마자를 적극 지원하고 비례에 대한 추천권은 우리 청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오직 전국 청년위원회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4일 전국 청년위원회 선거에 기호 6번 정기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호주 후보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보셨죠?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위원회는 강한 지도자 그리고 우리 당을 이끌어줄 청년들을 앞으로 내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부의 눈치나 보면서 청년 몫의 비례대표나 탐내는 위원장을 뽑으시겠습니까? 또 청년위원장직을 자신의 이름 석자나 알리는 수단으로 위원장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발언권과 교섭력을 통해 청년당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또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위원장을 뽑으시겠습니까? 저 정호주는 청년당원의 열악한 현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의 답답한 서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3살의 청년으로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은 어린 내가 정치판을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낙선과 전략 공천의 희생양이 되어가면서도 그리고 또 권한도 예산도 없이 책임만 있는 지역위원장과 또 그 이후에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지내면서 많은 청년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또 그것이 제가 겪고 했던 서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당이 앞으로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아카데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의 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 많은 신뢰가 꺾였습니다. 자부심도 꺾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 당의 정통성과 뿌리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들을 잘 안고 우리 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을 청년 당원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패기, 이 고동치는 청년의 심장으로 201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정권 탄핵 견인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학 후보가 말씀하시겠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안 해본 배달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도 되지 않았지만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자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니까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IMF의 여파였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하나 사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차량 샀던 돈은 모두 친구들에게 꾼 돈이었습니다. 22살 나이에 23살 나이에 정말로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다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버릴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평당원이지만 12년 동안 이 정당에서 성과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힘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힘 없는 의원이 있고 힘 있는 평당원이 있는가 하면 힘 없는 평당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 없는 평당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왔던 성과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평당원이 되고자 합니다. 평당원 대표 청년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선배님들 모시고 우리 후배들 이끌고 청년위원회 다시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청년 이동학 기호 5번 4월 4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거의 딱 맞춰서 지금 토론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ARS 투표와 4월 4일 청년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청년당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또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 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